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가 찾기 문제, searching problem입니다. searching problem이라는 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 출발 지점이 있고 이제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고 그 사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 사이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어,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거든 해당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있고 끝이 있고 그 길을 규정하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혹은 목적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찾기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그런 객체를 우리만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데이터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뭐죠? 상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 미로를 탐험하면서 그 상태들을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보관을 해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끝점까지 도달했어요. 내가 목표에 도달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미로를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컴퓨터가 이제 미로의 정답을 저한테 미로의 정답을 알려주도록 그 움직이는 과정들을 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리 계획이 뭐냐면 각 상태들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취해서 여기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기 이전에는 컴퓨터가 어떤 그 상태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 좀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끝점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완전히 이게 골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게 발견됐을 때 또 여기서 너의 그 이전 상태는 뭐니 여기서 부모라고 부를게요. 부모 상태가 뭐니 그럼 찾고 너의 부모 상태는 뭐니 찾고 부모 상태는 뭐니 그래서 착착착착착 찾으면 언젠가 처음에 도착하겠죠.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def라는 걸 써줍시다. def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대부분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정의하면 그거는 메서드가 돼요. 메서드라는 건 뭐냐면 그 객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클래스 휴먼이라는 거 만들었다 할게요. 그러면 def 어, it라는 걸 만들면 그쵸? 여기 셀프랑 자동으로 생겨요. 만약에 안 생기시는 분들은 이걸 꼭 넣어야 돼요. 셀프를 안 넣으면 오작동이에요. 이 셀프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어떤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it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food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함수처럼 똑같이 그 이후로 셀프 다운로부터는 필요한 필요한 그 아규먼트를 넣으시면 돼요. 셀프 여기서 보면 셀프 닷 이제 휴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이제 헝거라고 하면요. 헝거가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헝거라고 하나? 이렇게 하나요? 헝거에서 이제 헝거 빼기 뭐 예를 들어서 10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게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 있으면 밥을 먹으면 이제 헝거를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게임을 진짜 만들어요. 이거 C++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C#. 죄송합니다. C#. C#은 게임에서 많이 쓰는 유니티라든지 이런 게임에서 많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많이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실수거든요. 뭐냐면, 함수, 클래스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초기화가 아니고 이제 생성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변수들은 어느 정도 좀 정해두고 가는 게 좋아요. 필요한 것들은 처음에 설정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 부르는 메서드가 underscore initiation, 그러니까 init라고 부르는, 그냥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드가 생성됐다는 거는, 이거는 상태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잖아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상태를 저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필요한 게 뭐였죠? 지금의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 도달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거죠. 하나씩 정해봅시다. state라는 게 영어로 이제 상태니까요. state라는 걸 하나 얻어야 되고, 만들어질 때. 그 다음에 parent, 자기 부모를, 그러니까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이제 어떤 행동을 취했었는지 액션까지 받아야 되죠. 그러면 self 다시라고 하는 순간에 노드가 생성될 때 그 노드라는 데이터 객체 안에 self 뭔가라는 이제 노드만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노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는 state라고 할게요. 이러면 그대로 똑같이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를 만들게요. 얘는 뭐냐면 프론티어라고 부를게요. 프론티어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노드가 다 이제 이전에 탐험했던 곳들을, 미루에 탐험했던 곳들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탐험을 해야 되는 그 최전방, 그러니까 이제 미로에서 이제 아직 가지 못했던 길의 바로 앞, 그러니까 지금 탐험 막 했던 곳, 혹은 그 탐험했던 길들의 맨 끝, 그것들은 저장하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다른 끝으로 탐험했던 또 다른 길의 끝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장하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프론티어로 할게요. 자, def 이제 initiation을 또 만들고요. 비워놓을게요. 자, 일단 self.frontier라고 할게요. 이건 소문자로 할게요. frontier. 자, 얘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탐험해야 되는 어떤 최전방 노드들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안에다 저장을 할 건데, 그것을 특별히 저장하고 있는 게 요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름을 붙이는 게 stack frontier로 할게요. 특별히. 왜 stack frontier 하냐면 얘는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얘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요, 요 프론티어들이 이제 들어갈 때 최신 게 맨 뒤에 오거든요. 그 리스트는 어펜드를 하면 맨 끝에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맨 뒤에 거를 바로 끄집어 써서 다시 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길을 탐험할 때마다 그게 맨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맨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탐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로의 한 길만 쭉 이제 뚝심 있게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또 그게 딱 꽉 막혀버리면 그 다음 최근에 탐험했던 길을 다시 뚝심 있게 다시 가고, 또 다음 길 또 가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단점이 보이죠. 이제 한번 길 잘못 들면 이제 개고생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도 이제 나름의 장점은 있어요, 그죠?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래도 운빨 좋으면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운빨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탐험을 하는 횟수가 뭐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것보다는 하나씩 파다가 어쩌다가 한번 운 좋게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덜 탐험할 것 같아요. 자, 프렌트를 새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리즘 이제 상태들을 탐험할 때 어떤 식으로 탐험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자, 그럼 그 def 그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줄게. add라는 걸 추가해 줄게요. add라는 게 뭐냐면 add라는 건 이제 상태를 추가해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찾은 상태를 우리가 그 뭐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태를 추가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추가를 하는 기능인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add 그다음에 띄우고 별표를 붙여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한번 해볼게요. node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or node in nodes라고 하면 이러면 일단 나중에 에러 걸린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보통 뭐냐면요.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넣어주면 그럼 그거를 하나 전체를 이제 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노드를 하나씩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드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self dot frontier 지금은 그냥 노드 하나를 추가해주는 기능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self dot frontier frontier dot append node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move라는 것도 만들어 줄게요. remove는 뭐냐면, 자, 우리 탐험을 할 때 어떤 한 상태를 탐험할 때 그 상태는 이미 탐험을 했으니까 지워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워주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상태가 뭔가 특별한 상태인 경우를 대비해서 그 지운 상태를 출력해줘서 나중에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처럼 return을 넣어주고요. 그다음 노드를 넣어준 다음에, 자, 그다음에 remove에서 그 노드는 우리가 뺄 노드는 뭐냐면 self frontier에서 첫 마지막 번째를 해볼게요. 이게 스태크 프론티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depth for search,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찾는다라는 뜻으로 depth for search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를 그러니까 탐험했던 것을 맨 최근에 탐험했던 걸 계속 탐험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그 다음에 del self.frontier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이 frontier에서 이 엘리먼트는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는 저장돼서 밖으로 나오겠죠. 에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제가 지금 에러가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is empty라는 것도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건 왜 만드냐면 is empty는 왜 만드냐면요, 만약에 프론티어가 비어 있으면 더 이상 탐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를 하려고 해요. 뭔가의 노드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거할 것도 없는데 제거하라고 하면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좀 알아보는 거죠. 너 비어있니? 라고 하는 거죠. if self.frontier 이렇게 할게요. not self.frontier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 이건 뭐냐면요, frontier라는 건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파이썬에서는 리스트가 이제 if문 앞에, 그러니까 조건문 앞에 조건으로 붙으면 그 안이 비어 있으면 리스트가 그러면 false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true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 not을 붙여가지고 비어 있으면 false인데 그것의 여기니까 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not의 not이니까 그러니까 false의 false니까 true가 되겠죠. false의 거꾸로니까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어떤 걸 기계적으로 해야 될지, 컴퓨터가 어떤 일을 기계적으로 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프론티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시간대는 모르겠고 컴퓨터한테 시간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할 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거니까 시간대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주어졌어요. 프론티어가 주어졌어요. 자, 한번 열어봅니다.
비어 있어요. 아 그러면 해답이 없네 더 이상. 그쵸? 해답이 없다. 왜냐면 만약에 해답이 있었으면 자기 멈췄을 거 아니에요. 애상초에. 애상초에 멈췄을 텐데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 이제 더 이상 해답이 없다. 이건 이 미로는 이제 출구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비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근데 어떤 거를 꺼낼지 요게 바로 여기서 remove 함수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좀 이따가 나중에 만들 또 다른 또 다른 프론티어는 맨 처음 거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애를 하나 꺼낼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죠? 모든 길을 한 번씩 다 가보는 거잖아요.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한 걸음씩 모든 길을 가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짧은 길을 찾겠죠. 모든 길을 다 가봤으니까 그쵸? 대신에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찾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노드를 하나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한 것까지 만들었어요. 비어있는지 확인했고 제거한 거 찾았고 그쵸? 그 노드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골 상태인가? 그러니까 못 표시하는 상태인가? 그러니까 출구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출구냐는 거죠. 이 상태가. 그거를 체크해주는 여기 있어야겠죠. self def is goal이라는 함수를 그 메서드를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goal state라는 걸. 뭐 디자인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은데 약간 제 거가 조금 좀 구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볼게요. is goal 네 is goal이라 해놓고 그러면 이제 if goal goal state랑 그 다음에 self.state랑 같다면 그러면 true를 출력을 하고 죄송합니다. return true를 출력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return false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 기능도 하나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했던 기능을 qfrontier인데 참 여기서는 우리가 괄호를 넣어줄게요. 아까 전하고 다르게 괄호를 넣어준 게 이걸 뭘 넣어줄 거냐면 stack frontier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qfrontier는 우리가 새롭게 지금 정의한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롭게 정의한 클래스에다가 이제 스택 프론티어의 성질들을 그대로 물려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전되듯이. 이렇게 유전되듯이 상속받고 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바꾸고 싶은 것만 바꾸는 거예요, 다시. 뭘 바꿀 거냐면 remove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remove를 바꾸는데 여기서 코드 좀 뺏겨올게요. 제가 만든 코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Q는 breadth for search라는 방법이 있는데 depth search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 스택 프론티어의 방식이고 스택은 이제 한 길을 뚝심 있게 가는 거라면 제가 말했듯이 그 반대로는 모든 길을 한 번씩 다 가보는 거죠. 근데 모든 길을 한 번씩 다 가보려면 최근에 갔던 길을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길을 가면 가장 확실하게 안 갈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론티어의 맨 첫 번째 거를 맨 첫 번째 추가된 그걸 가보고 그 다음 맨 첫 번째 걸 지운 다음에 그 노드를 출력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 적었지만 여기 있는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다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서치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데이터 구조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한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조금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유튜버가 장난도 아니고, 그쵸? 자 임포트를 할게요. 우리가 만든 서치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할게요. 저는 좀 짧게 부르고 싶어가지고 SE라고 부를게요. 네, 스택 프론티어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프론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우리 프론티어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새로 비어 있는 거를. 자, 이제 모듈에서 스택 프론티어라는 그 클래스를 불러주고 여기에 비어 있는 이제 그 괄호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경우가 항상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초기화할 때 새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넣어줘야 되는 그 파라미터들 그 넣어줘야 되는 그 아규멘트들이 있었죠. 여기 스테이트, 패런트, 액션. 요 그대로가 요 셀프를 제외한 이 그대로가 바로 여기에 이곳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스태크 프론티어는 비어 있었죠. 아무런 아규멘트를 넣어줄 필요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간단한 게임을 해봅시다. 그 SNS 사다리 타기 한번. 그러니까 SNS 그 친척 그 찾기를 좀 해볼까요? 뭐 간단히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Friends. 뭐 이런 간단한 걸 해봅시다. 간단한 걸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질문은 현준이와 혜진이는 몇 사람을 거쳐야 만날 수 있나 이런 거죠. 혹은 뭐 현준이든 혜진이든 뭐 미나든 동우든 이런 다양한 친구들도 다 몇 번을 건너야지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보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start. 이제 처음 상태 노드를 만들어줘야겠죠. se-단 노드를죠. 자, 이제 상태를 넣어줄게요. state인데 처음 state는 뭐죠? 이제 현준이죠. 현준. 자, 그다음에 parent인데 parent는 없다고 할게요. none을 넣어줄게요. none은 되게 유용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데이터에서는 마이너스 99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뭐 nan이라고 글자를 넣기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 none이라는 특별한 또 다른 객체가 있다는 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if a is none이라는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근데 이게 훨씬 쉽죠. 뭐하고 뭐가 같다라고 두는 것보다는. 자, none이고 그 다음에 액션도 none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none이에요. 자, 여기서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건너서 가야 되는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시작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겠죠. 프론티어에다가 add를 해주도록 합시다. 노드를 추가해주는데 start라는 노드를 추가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재밌는 점이죠. 자, 아까 전에 프로시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약간 조금 그걸 해볼게요. already라는 집합을 만들어줄게요. 우리가 이거 제가 제 강의에서는 안 다뤘는데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집합이에요. 집합의 특징이 뭐죠? 순서가 없고 중복되는 게 들어갈 수 없고 여기 참 이런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already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찾았던 곳을 또 찾지 않도록 좀 그 AI가 좀 똑똑해질 수 있도록 이미 찾은 곳은 찾지 않도록 해주는 기제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혁진이를 눌렀는데 혁진이 찾았는데 혁진이가 동우라는 친구라서 동우를 찾았고 그래서 또 대준이 찾았고 대준이 찾았는데 다시 혁진이를 돌아오니까 혁진이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나를 찾기 위해서 저하고 미나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한참 돌아야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while true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무한 반복이죠. 탈출하는 건 좀 이따가 설정을 합시다. 탈출하는 건 좀 이따 설정을 하고 프론티어가 비어 있으면 이제 답이 없다고 결론을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if front dot is empty
그럼 이게 만약에 비어 있으면 true를 낼 테니까 그러면 이제 print 연결 안됨. 프론티어가 비어 있다면 연결 안됨이라 하고 이제 탈출해야겠죠. 브레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제 이 while을 탈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else란 비어있지 않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걸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else를. 그렇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노드를 하나 끄집어내야겠죠. 프론티어에서 remove를 통해서 하나 끄집어냅시다. 자, 그 다음에 뭐죠? if node equal is goal, 그쵸? 자, 여기서 상태를 넣어줘야 되는데 상태가 이제 goa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 아직은 goal이라는 변수 정의를 안 했죠. 정의를 안 했으니까 빨간 줄이 뜨는데 좀 이따 해결할게. 그거는 print. 자, goal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노드가 이 지금 막 꺼낸 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도착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for loop를 돌아야 되죠. for loop를 돌아야죠. 자, 그다음에 어떤 리스트를 정의할게요. 패스라고 이름 붙일게요. 어리스트라는 건 제 안 좋은 습관인데, 네, 패스를 추정할게요. 자, 패스에다가 append, 패스에다 append node state 상태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상태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쵸? 자, for이 아니고 잠시만요. while node.parent is none. 자, 근데 여기서 none이 아닐 때 계속 돌아야 되죠. 이때 node equal parent node equal node.parent. 그러니까 이제 node라는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노드라는 변수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부모 노드를 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pass.append node.state,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사람을 건너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동우하고 제가 친구라고 한다면 동우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건너야 되죠? 한 번 건너야 되죠? 그러면 처음 n이란 값이 처음 시작할 때 1이어야 될까요? 0이어야 될까요? 0이어야겠죠? 그쵸? 0이어야 되겠죠? 혹시 아니면 나중에 고칩시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건넜으니까 그럼 n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arent가 none이 아니면 이제 parent를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print f라고 하면 이제 그 포맷이에요. 그 문자열 포맷이에요. 이건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이 아니고 참 그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설명을 많이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근데 고를 지금까지 비워놓고 있잖아요. 지금 채워줍시다. 골이라는 거는 인풋이에요.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넣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가 골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계속 찾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드를 이제 새로운 노드들을 이제 집합에 추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노드를 지웠으니까 이제 새로운 노드들을 찾아야겠죠. 자, 무슨 노드를 넣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변환 모형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변환 모형. 그러니까 지금 상태하고 내가 취한 액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def action이라는 함수를 추가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def. 이건 지금 패스라고 적어 놓을게요. 패스라고 적어 놓으면 그 아직은 그냥 약간 플레이스홀더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적겠다. 나중에 적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액션을 해봅시다. 자, 액션은 어떻게 찾죠? 노드가 있으면 노드의 상태가 있겠죠? 이게 state 지금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출력해야겠죠. 자, return friends state. 리설트는 안 만들게요. 여기서 안 만들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왜냐면 for action in action 참 s라고 붙여주면 더 말이 되네요. actions node from add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이제 새로운 탐험 장소들을 포텐셜한 탐험 장소들을. 자, 그럼 그게 이제 node, 그렇죠? 새로 이제 그 SE 노드, 그렇죠? SE 노드. 자, 노드를 정의하려면 뭘 넣어야 되죠? 상태를 넣어줘야 되고, 여기선 액션의 상태죠, 그렇죠? 패런트는 뭐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노드 이름이죠. 노드 이름 넣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션은 그냥 비워둘게요. 자, 그러면 대충 끝난 것 같지 않나요? 참, 우리 그걸 안 했죠? 뭘 안 했나요? 그것을 탐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직 안 했죠? 자, 그럼 remove를 하기 전에 if 아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줄게요. 추가해 줄 때 if action in already 안에 액션이 있으면 액션이 없으면, 그렇죠? 없으면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already에도 추가를 해야겠죠. already.add 그 집합 같은 경우에는 add라는 이름을 써요. add라는 추가 메서드를 써요. 액션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already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나 해줘야겠네요. 뭘 추가해 주셨네요? 제 이름을 추가해 드려야겠죠. 제 이름을 하나 추가해 줘야겠죠. 자, 오케이. already.add action. 네. 되기를 바라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심야 괴담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네, 본방 사수해야 되거든요. 자, 3 이름 입력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혁진이를 입력해 볼까요? 혁진. 뭔가 에러가 났네요. 자, 에러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쵸?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아까 왜 뭐가 오작동했냐면요. 자, 그 과정 알려줘야겠네요. 자, 진이라고 키에러가 진이라고 뜨죠. 근데 여기서 action in actions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글자를 받아먹고 거기서 한 글자씩 뗀 거예요. 문자열은 그 자체가 리스트처럼 취급이 되거든요.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씩 떼고 보니까 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리스트로 취급을 하도록 대괄호를 넣어줄게요. 네, 한 번 건너서 만날 수 있다네요. 근데 여기 연결 안 됨이라고 뭐가 뜨는 거 보니까 뭐죠?
여기서 그걸 해야겠죠. 브레이크를 해야겠죠.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혁진 한 번 건너면 안 하시다 라고 결론이 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 해볼까요? 혜진이 몇 번 만났는지 볼까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잠시만요. 뭐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끝나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줄게요. 패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리버스라는 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메서드 자체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그 메서드로 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메서드로 한 결과물은 그 리스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다스라든 이런 걸 쓸 때는 판다스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가 이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패스 이퀄 패스 리버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리스트는 이게 안 돼요. 리스트는 그냥 메시지를 취하면 그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 프론티어처럼. 그래서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못했대. 손 잡고 미끄러지네요. 귀신 들렸나?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친구를 한번 골라볼까요? 성수. 이게 이게 왜 에러가 걸릴까요? state actions. 이게 문제가 있네요. 뭐냐면 혜진이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물론 꼭 있으리란 법은 없지만, 근데 그래도 없으리란 법도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디버깅을 해야겠네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골 확인 골 확인 전에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골을 확인한 후에 넣어줄게요. 골을 확인한 후에 try actions note except continue else 이게 전체가 else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수. 드디어 된다. 우. 자, 조금 더 먼 애를 골라봅시다. 미나. 앨범 건너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혁진은 여기에 혁진이 있어도 첫 번째에서 끝나죠. 자, 그러면 스테이크 말고 Q도 작동하는지 봅시다. Q 프론티어도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미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우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조금 아니다. 좀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쵸? 데이터가 많으면 조금 더 속도도 막 비교해보고 좀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이번처럼 실수 많이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